4단원 우리 역동적인 화학 반응 중단원 평가 정리하겠습니다. 페이지 166페이지입니다. 1번 일정한 온도에서 물의 자동 이온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순수한 물에서 H3O+의 농도와 OH-의 농도는 같다. 자, 일정한 온도에서 물은 H2O는 서로 우리 H+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는 H3O+ 그리고 하나는 OH- 이 과정이 동적 평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1대1 반응이기 때문에 얘가 한 개 나오면 얘도 한 개가 나오기 때문에 H3O+의 농도와 OH-의 농도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니은 H3O+의 농도가 OH-보다 큰 용액은 염기성 용액이다. 자, H3O+가 많은 용액을 우리는 산성 용액이라고 하고 OH-가 많은 용액을 염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H3O+가 많으면 산성 용액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순수한 물에 HCl을 소량 넣으면 얘와 얘의 값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일정한 온도라고 한다면 이 H3O+와 OH-의 농도의 곱은 항상 일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25도씨 물 같은 경우에 H3O+의 몰농도와 OH-의 몰농도는 10의 -14승으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지금 무언가를 넣어도 온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하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기억만 정답입니다. 2번 25도씨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는 이렇습니다. 물의 이온화 상수는 오로지 온도에만 영향을 받는 상수입니다. 그랬을 때 25도씨에서 얘가 0.5몰인 수용액에 OH-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한번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에다가 0.5를 넣으면 되겠죠. 이온화 상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H3O+의 몰농도와 OH-의 몰농도가 바로 물의 이온화 상수입니다. 얘는 1 곱하기 10의 -14이다 라고 알려준 건데 지금 얘의 농도가 0.5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0.5 곱하기 네모는 1 곱하기 10의 -14라고 나오니 OH-의 우리 농도는요 2 곱하기 10의 -14승몰로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물의 이온화 상수가 이런 식으로 의해서 구해졌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3번 표는 25도씨에서 역시나 25도씨 물의 이온화 상수는 1 곱하기 10의 -14승인 이 상태에서 토마토의 pH가 4, 우유가 6, 사람의 혈액이 7.4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pH라고 하는 건 용액의 수소 이온의 농도를 말하는 것으로 마이너스 로그 H3O+의 농도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마토랑 우유에 이 H3O+의 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pH가 4라는 말은 마이너스 로그 H3O+가 4라는 말이니까 여기에서 H3O+는 10의 -4승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우유는 pH가 6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pH가 6이라는 말은 그 우유의 H3O+의 농도를 로그 형태로 취한 값이 6이라는 거니까 이 H3O+의 농도는 -6승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토마토가 우리 우유보다 여기 100을 곱해주면 -6에서 -4가 되겠죠. 그래서 100배이다 이 말이 맞습니다. 니은 우유는 OH- 농도가 H3O+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유의 pH는 6입니다. 그러면 pOH는 8이 되겠죠? 왜냐하면 얘를 pH와 pOH를 더한 값이 14가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얘를 생각해보면 H3O 플러스의 몰농도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얘기고 OH-의 몰농도는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OH-보다 H3O 플러스의 농도가 크죠. 즉 여기는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즉 우리 물의 이온화 상수가 10의 마이너스 14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H3O 플러스와 OH-의 그 농도 곱이 10의 마이너스 14니 pH 더하기 pOH는 14다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공식을 가지고 문항을 푸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디귿도 마찬가지네요. 사람의 혈액의 pOH는 6.6이다. 지금 pH가 나와 있기 때문에 pOH도 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pH 더하기 pOH는 얼마다? 14기 때문이다. 그래서 pH가 7.4이니 pOH는 6.6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정답입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은 25도씨에서 수용액 A에서 C에 대한 자료이다. A는요, 몰농도가 0.01 몰농도인 묽은 염산이고요. B는 몰농도가 0.1몰인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라고 합니다. C는 pH와 pOH 차가 2인 수용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pH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몰농도가 A는요. 몰농도가 0.01 몰농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건 지금 얘가 HCl이니까 H3O 플러스의 몰농도도 역시 0.01몰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계산이 되죠. 따라서 pH는 마이너스 로그 H3O 플러스가 되니 10의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pH는 2다 라고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몰농도가 0.01몰 HCl이라는 것은 HCl은 매우 강한 산이기 때문에 그 물에 녹으면 모두 이온화가 됩니다. 따라서 H 플러스의 몰농도 역시 0.01몰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 B도 마찬가지예요. B도 0.1몰의 NaOH인데 NaOH도 물에 녹으면 Na 플러스와 OH-가 다 분리가 돼요. 따라서 OH-의 농도가 0.1몰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H3O 플러스의 양은 얘와 얘의 10의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얘네 둘을 더해서 14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러면 B의 pH는 얘가 들어가기 때문에 pH는 13이 되겠습니다. 자, C를 보면 pH와 pOH 차가 2인 수용액이래요. pH와 지금 pOH를 더하면 14가 나와야 되는데 이 둘의 차이가 2여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얘가 만약에 12야. 그러면 12야. 이렇게 해볼까요? pH랑 그냥 연립방정식을 하죠. pH는 2 이렇게 하면 얘 차이가 2여야 되니까요. 그러면 더하면 2pH는 16이다. 즉 pH는 8인 거. 그다음에 pOH는 6이 됩니다. 그냥 이 정보를 연립했어요. 그래서 얘는 C의 pH는 8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자, 그림은 A 수용액 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200ml를 나타낸 것이다. 자, 포도당의 분자량이 18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수용액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질량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그러면 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200ml에 포도당의 몰수를 먼저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몰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네, 몰농도 곱하기 현재 용액의 부피를 구해주면 되죠. 왜냐하면
몰농도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몰수를 의미하니까 지금 몰농도가 1몰이다. 이 얘기는 1리터 안에 얘는 1몰의 포도당이 들어가는 용액입니다. 근데 이 용액이 1리터가 있는 게 아니고 200ml, 즉 0.2리터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1몰 농도 200ml에 들어있는 우리 포도당의 몰수는 0.2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0.2몰에 해당하는 질량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이거는 또 우리 1단원에서 했던 거를 또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몰수는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하고 싶은 질량 0.2몰에 대한 질량은 0.2몰 곱하기 1몰의 질량, 분자량, 화학식량을 곱해줘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36g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 A 수용액 100ml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은 0.1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방금 1몰 농도 200ml에 0.2몰의 포도당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절반, 200ml가 아니라 100ml만 뽑아온대. 그럼 거기에 있는 용질의 몰수는 얼마가 될까라는 건데 200ml의 포도당 용질이 0.2몰이 있으니 100ml 절반을 취해오면 0.1몰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디귿 A 수용액의 몰 농도는 물 200ml에 그다음에 포도당 0.2몰을 녹인 수용액과 같다. 자, 지금 A 수용액의 몰 농도는 1몰 농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몰 농도 생각을 해보면 근데 물 200ml랑 포도당을 0.2몰을 더하게 되면 용액의 부피가 200ml보다 커요. 용액의 부피가 200ml보다 크게 됩니다. 즉 1몰 농도가 되려면 우리 0.2리터분의 0.2몰 해가지고 1몰 농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순수한 물 200에다가 포도당 0.2몰을 녹이고 있기 때문에 이 용액의 부피가 0.2몰보다 커집니다. 따라서 1몰 농도보다는 작을 것 같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만 정답입니다. 다음에 6번 A 수용액에 증류수를 더 넣었는데 그래서 몰 농도가 0.4몰인 수용액을 만들었습니다. 희석된 수용액의 총 부피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서 핵심은 여기에다가 물을 넣어도 면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용질의 양, 우리 몰수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지금 여기 몰수가 얼마나 있는데요. 1몰, 1리터에 1몰이 있는데 얘가 0.2리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0.2몰의 용질이 들어있는데 몰 농도를 0.4몰 농도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피를 얼마를 해야 0.4몰 농도가 될까요? 를 생각해 볼게. 자, 0.4몰 농도라는 거는 용액의 부피분의 지금 현재 그대로 녹아있는 0.2몰에 해당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이 네모는 0.5리터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500ml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다음은 0.2몰 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500ml를 만드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되는 용질의 몰수를 계산하는 게 1번입니다. 자, 지금 0.2몰 농도에 0.5리터가 필요하대요. 즉 얘를 바꿔서 써보면 0.2몰이라는 얘기는 용액이 1리터 있을 때 NaOH 용질의 몰수가 0.2몰이 있는 거야. 근데 1리터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500ml만 만들 거야. 이랬을 때 우리 NaOH의 양은 0.1몰을 녹여야 합니다.
다시 자 0.2몰 농도 500ml를 만드는데 필요한 용질의 몰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고 결국 0.1몰을 녹여야 된다. 근데 0.1몰을 우리가 뭐 이렇게 측정할 수가 없으니 얘를 질량으로 또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바꿔주는 과정은 몰수와 질량과 화학식량의 관계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취해야 되는 질량은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을 곱하면 되므로 0.1몰 곱하기 화학식량 40을 하게 되면 4g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4g이에요. 4g을 측정해서 비커에 넣고 적당량의 증류수를 부어 잘 녹입니다. 그다음 가용액을 어디에 넣나요? 네, 우리 표준 용액을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 부피 플라스크입니다. 우리 액체의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우리 실험 도구 있었죠? 뭐 100이면 100, 200이면 200 써있고 딱 하나의 표선만 있는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500ml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부피 플라스크, 기억은 4g이 정답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우리 중화 반응과 관련된 중단원 정리하기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 184페이지입니다. 그림은 가와라는 25도씨에서 0.1몰 농도 NaOH 200ml에 X몰 HCl 100ml씩 차례로 넣었을 때 반응이 일어난 후에 용액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림 보니까 200ml에 Na 플러스 2개, OH 마이너스 2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0.1몰 농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 100ml예요. 100ml인데 하나씩 표현이 되고 있어요. 즉 농도가 같네요. 한 개, Cl 마이너스가 한 개로 표현되어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절반을 취했더니 절반으로 이온의 개수가 표현된 거 보니 농도는 같습니다. 어쨌든 나와라에 해당하는 이온 모형을 그리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중화 반응을 하게 되고 구경꾼 이온인 Na 플러스는 그대로 남고 Cl 마이너스 하나 남고 OH 마이너스가 하나 남는 이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얘와 얘가 반응해서 구경꾼 이온들만 남게 되고 여기에다 한 번 더 넣게 되면 반응할 OH-가 없으니까 원래 있던 구경꾼 이온은 그대로 있고 Cl- 하나 더 첨가돼 있고 그 다음에 H+가 반응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형태로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생선 요리에 레몬즙을 뿌립니다. 생선에 있는 염기성 물질이 비린내를 나타내고 산성인 우리 레몬즙을 뿌린다고 했죠. 그래서 pH는 산성이기 때문에 레몬즙은 산이기 때문에 7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다에서 모두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 그럼 모두 중화 반응에 대한 이야기냐를 살펴보면 되는데 김치찌개에 탄산수소 나트륨 넣는다. 얘 염기성 물질, 신김치 산성 물질,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제산이들을 복용한다. 염기성 물질 모두 중화 반응의 예시가 되겠네요. 니은 맞습니다. 제산제에 이용되는 물질은 염기성 물질이기 때문에 OH가 들어가 있는 이런 물질들이 사용됩니다.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3번 다음은 염산과 수산화칼슘의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한번 보면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억. 자, 기억은 어떻게 되냐? 지금 H랑 OH-가 반응해서 H2O가 만들어지겠네 라는 것은 알 거예요. 근데 앞에 개수를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기억 전체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H2O가 아니고 EH2O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니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은 두 종류이다. 구경꾼 이온 Cl-와 칼슘 E+ 반응하지 않고
있는 거 두 개죠. Cl-와 CA+. 그다음 디귿 0.2몰 농도 염산 100ml는 0.1몰 농도 수산화칼슘 수용액 200ml와 완전히 중화된다. 그러면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NMV는 N-M-V- 이거 있죠? H+의 몰수랑 OH-의 몰수가 정확하게 같을 때 완전히 중화가 됩니다. 지금 염산 같은 경우에는 가수 HCl 하나 있을 때 H+가 한 개가 나오니 N은 1의 값을 갖고 농도는 0.2몰이고 그게 100ml 있으니 0.1L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산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되는 게 얘가 하나가 녹으면 두 개의 OH-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N의 값이 2고 농도는 0.1몰이고 그 다음에 부피는 0.2L가 되네요. 자, 그러면 완전히 중화가 안 되네요. 얘가 200ml가 아니라 100ml만 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아닙니다. 니은만 정답. 자, 4번. 다음은 미지 농도의 묽은 황산을 수산화 나트륨 표준 용액으로 중화 적정하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자, NaOH 1g을 증류수에 녹여서 250ml 표준 용액을 만들었다. 자, 1g을 녹였어요. 250ml에. 그럼 몰 농도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1g은 40으로 나눠주면 40분의 1몰이 녹았는데 얘가 0.25L에 녹은 거니까 0.25L로 나눠주게 되면 0.1몰 농도가 됩니다. 자, 이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용액으로 미지 농도의 H2SO4 10ml를 완전히 중화하는데 30ml가 사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관계를 또 이용을 하면 되겠죠? H+의 몰수와 OH-의 몰수가 같을 때 우리 중화가 된다라는 거. 여기가 H+의 몰수, OH-의 몰수라고 하면 H+에서 황산은 N의 값이 2가 되겠죠? 하나가 녹았을 때 두 개가 나오니까. 그러면 몰 농도는 모르고요. 부피는 10ml입니다. 이거 10ml 0.01L라고 바꿀게요. 그리고 이 OH-는 지금 NaOH이기 때문에 1. 그 다음에 농도는 0.1몰 농도였고 사용되는데 부피가 30ml였으니까 0.03L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몰 농도, 우리 묽은 황산의 몰 농도는 0.25 몰 농도로 계산이 됩니다. 자, 5번 그림 가에서라는 중화 적정에 사용하는 몇 가지 실험기구를 나타낸 것이다. 표준 용액을 담아 조금씩 떨어뜨리는 데 쓰이며 실험에 쓰인 표준 용액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는 자, 우리 이거 실험 2번 했었다. 그죠? 뭐죠? 네, 바로 이렇게 생긴 거 찾아야 되겠죠? 똑똑똑똑똑똑똑 떨어뜨렸었습니다. 자, 얘는 우리 뷰렛, 이름이 뷰렛입니다. 다 뷰렛. 네, 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0.1몰 NaOH 20ml에 0.1몰 HCl을 조금씩 가할 때 혼합 용액 속 총 이온의 수를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랬을 때 NaOH에다가 이제 조금씩 가하는 그 상황을 좀 상상을 해볼게요. 자, 먼저 Na+랑 OH-가 예를 들어 2개씩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조금씩 가하는 거니까 H+Cl-가 1개씩 들어가게 된다면 이게 1개씩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총 용액은 Na+는 구경꾼 이온이니 그대로 있을 거고 OH-는 H+ 1개와 반응해서 하나만 남아있을 거고 Cl-는 반응하지 않으니 1개만 남아있을 겁니다. 지금 원래 총 이온이 4개 있었어요. 근데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들어와도 하나씩 반응하고 하나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총이온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근데 한 번 더 넣어볼게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를 한 개 더 넣게 되면 우리 Na 플러스는 반응 안 한 그대로 두 개가 남아있고 Cl 마이너스 계속 넣어주는 대로 쌓이고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쌓입니다. 결국에 이 지점에서 총 이온수는 4개로 또 동일하죠. 한 번 더 넣게 되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들어가지만 반응을 하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이온수가 증가할 겁니다. 따라서 P는 완전히 반응한 중화 지점, 중화점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면 되고 B부터는 이제 점점점 HCl이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H 플러스가 계속해서 많아지는 상황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기억, A 구간에서 혼합용액의 pH는 7보다 크다. 지금 A 구간을 살펴보면 아직 중화가 완전히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OH-가 남아있기 때문에 염기성이므로 pH는 7보다 큽니다. 니은 B구간은 우리 H 플러스가 많아지는 상황이니까 OH-의 몰농도보다 많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P점에서 가해준 HCl의 부피는 얼마냐라고 했어요. 지금 처음에 얘네들의 농도가 지금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수 NaOH, OH- 한 개 나오고 H 플러스 얘도 한 개 나오기 때문에 그 가수도 똑같아요. 따라서 부피가 같을 때 중화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피 20ml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그러니까 P는 중화점인데 HCl과 NaOH의 농도가 똑같으므로 가해준 HCl의 부피는 NaOH의 부피와 같다라는 거죠.